다음 100일 동안 살아남아 볼게. 끝없이 펼쳐진 바다 한가운데 컨테이너에 갇혀서 어디에도 땅 한 조각 없는 곳에서 내가 뭘 상대해야 하는지 몰랐어. 잠깐만 안 돼. 포기 안 해. 제가 날 끌어내리고 있어. 도와줘.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안에 있어. 좋아. 그리고 컨테이너 안을 재빨리 둘러보니까 내 말고 여기서 보이는 건 전리품이 들어있는 상자들 뿐이야. 나한테는 모든 조각이 중요해. 그게 생존과 죽음을 가르는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내 생존과 죽음 사이의 차이일 수도 있어. 상자에서 모든 전리품을 챙긴 후에도 여기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어. 램프를 바꿔봤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됐어.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컨테이너 위에 있는 블록을 부수는 거였어. 이 컨테이너 위에 있는 블록 말이야. 드디어 빛과 하늘이 보였어. 근데 꼭대기엔 못 닿았어. 키가 180이 넘는데도 말이야.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지. 컨테이너 안에 있는 상자들을 쌓는 거야. 그러면 꼭대기에 닿을 수 있겠지? 딱 알맞은 양이었어. 사방에 물밖에 안 보여. 어딜 봐도 물이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 탈수나 굶주림으로 죽기 전에 컨테이너 안을 둘러봤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알아챘어. 다시 올라갈 방법이 없다는 걸. 만약 실수로 컨테이너에서 떨어지면 난 끝장이야. 그래서 내 소지품을 확인했어. 내가 쓸 수 있는 건 반쯤. 부서진 낚싯대 하나뿐인데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그래서 새 낚싯대를 만들어야 했어. 이게 부서지기 전에. 안 그러면 완전히 망해. 내 첫 번째 낚시에서 해파리 하나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그러다 깡통 하나 얻었는데 많은 사람한테는 쓰레기일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 금덩어리야. 하루 종일 낚시하고 낚싯대 거의 부러질 뻔했는데 겨우 유목 하나 건져 올렸어. 이걸로 내가 제작대 만들 수 있겠어. 제작대로 새 낚싯대 만들 수 있겠다. 내 낡은 낚싯대 부서지기 직전에 지금 가진 걸로는 더 만들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낚시를 계속했어. 그리고 2일차에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 플라스틱 물병을 잡은 걸 알게 됐어. 이게 사실상 내 유일한 신선한 물 공급원이 될 거야. 이 컨테이너에서. 그리고 낚시를 계속하면서 멋진 기술샷을 좀 보여줬어. 저 깨끗한 360도 뒤돌아보지 않고 잡는 거 봐. 어쨌든 캠프파이어 시작할 만큼 유목 충분히 구했어. 이제 따뜻하고 좋을 거야. 근데 물론 쉽지 않았어. 말 그대로 통나무 하나하나 쌓아야 했거든. 왜 불이 안 붙어? 세상에. 그래도 불 쟁기 쉽게 만들어서 다행이다. 자, 여러분, 이제 불 생겼어. 가자. 근데 이 캠프파이어의 주된 목적은 아까 잡은 통조림 냄새 맡으려고 하는 거야. 각 통조림마다 철 조각 최대 4개까지 얻을 수 있어. 고철 깡통 몇 개를 녹인 후에 이제 철 조각 16개가 생겼어. 일단은 기다리기로 했어. 잘못된 선택 하나가 모든 걸 망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큰 문제가 하나 있어. 컨테이너에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얼른 생각했지. 로프랑 못을 사용하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모두 중 하나에서 얻은 건데 작은 발판으로 쓸 수 있어. 컨테이너에 올라가려면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로프 못 5개가 있어야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더라. 근데 로프 못이 딱 하나 부족했어. 끈이 충분하지 않아서 대신 더 얻으려고 낚시하러 갔지. 그릇은 얻었는데 화장실이 아무데도 안 보이네. 좋아. 자살해야겠다. 상어를 처음 봤는데 진짜 대박. 엄청 컸는데 별로 안 무서웠어. 제발 더 많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낚시한 후에 마지막 끈을 얻었고 이제 컨테이너에 올라갈 밧줄이랑 못이 충분히 있었다. 근데 계속 낚시하다가 첫 친구를 만났다. 보거 글롭. 좀 봐봐. 완전 귀엽지 않? 그리고 3일차가 시작되면서 다음 목표는 해먹 만들기였다. 근데 그러려면 끈이 엄청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일단 계속 낚시했어. 낚시하다가 뒤돌아봤는데 저 멀리 뭐가 떠다니는 게 보이는 거야. 보니까 상자 같았어. 근데 상어 때문에 물에 뛰어들어야 할지 고민했지. 상어는 아니겠지. 괜찮을 거야. 여기 상어가 있을 리는 없잖아. 세상에,
상어 오기 전에 빨리 저 망할 상자 열어봐. 이거 전부 줘. 상자 털고 나서. 다시 컨테이너로 헤엄쳐 갔어. 다행히 튼튼한 밧줄이랑 못이 있었어. 이걸 써서 10분 동안 고생한 끝에 겨우 올라왔어. 그리고 상자에서 뭘 얻었는지 확인했지. 여러 가지 물건 중에 해먹을 만들 수 있는 끈이 있었어. 드디어 잠들 수 있겠어. 그래서 깡통 좀 녹이기 시작했어. 내 책 확인해봐. 내 음식 전부 썩은 고기로 변했어. 좋아. 이제 굶어 죽겠네. 그래도 괜찮아. 적어도 깨끗하고 즙 많은 물은 얻었으니까. 당연히 설사 4단계 걸렸어. 알고 보니 물은 정수기로 정화해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대. 근데 이 정수기 만드는데 무려 철괴 6개나 들어. 내 상황에선 그게 엄청난 양이었어. 근데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살아남으려면 깨끗한 물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빌어먹을 정수기를 만들었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병을 안에 넣었어. 짜잔.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 가자. 4일째 낚시하다가 엄청 큰 해파리가 진짜 가까이 있는 걸 봤어. 잡아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내 낚싯대가 너무 짧았어. 그리고 남은 하루 종일 낚시만 해. 전리품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5일째. 가지고 있던 깡통 몇 개 녹였어. 계속 낚시했는데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이번엔 나무가 좀 있어서 배를 만들었어. 누가 내 엉덩이를 물어뜯을까봐. 그래서 상자로 갔지. 상자 안에는 엄청 많은 전리품이 있었어. 잽싸게 챙겨서 내 컨테이너로 돌아갔어. 이번에는 도움이 되면 좋겠다. 전리품 확인하는 동안 병 속에 담긴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어. 열어보니까 굉장하네. 매우 유용한 메시지 외에도 진짜 보물은 흙이랑 씨앗이었어. 이 물건들은 여기서 엄청 귀중하거든. 게다가 다른 데서는 구할 방법이 전혀 없어. 그래서 유일한 씨앗 하나를 컨테이너 안에 심었어. 거기서 앞으로 작은 농장을 만들려고 시도할 거야. 그리고 망원경도 만들었어. 이제 멀리 있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어. 확인하러 올라가 봤는데 볼 수 있는 건 내 주변의 끝없는 바다뿐이야. 6일째. 씨앗이 자라고 있어. 컨테이너 안에 있는데도 말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남은 하루 종일 낚시만 했어. 7일 밤까지 계속 낚시했는데 내 씨앗은 아직 자라는 중이야. 근데 낚시하러 나갔더니 물 위에 뭔가 떠다니는 게 보였어. 역시나 또 다른 상자였어. 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괜찮을 거야. 나 배 있잖아. 상자에 도착했을 때 아마 그냥 바람 소리겠지? 여기 안에 물건이 엄청 많네? 우후후. 뭐야? 도대체 뭐가 날 친 거야? 젠장. 안 돼. 이게 뭐야? 내가 이 생물체로부터 겨우 탈출했는데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네.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도 다 같이 있었어. 결국 상자에서 참나무, 묘목을 얻었거든. 이제 지속 가능한 목재 공급원을 가질 수 있어. 이거에 의존하지 말고 유목 몇 개를 찾았고 계속 낚시를 하다가 저 멀리 상어 2마리를 봤어. 저 아래에 얼마나 더 있는 거지? 그리고 8일째 낚시하면서 뼈를 잡았어. 그걸 뼈가루로 만들었지. 그리고 드디어 이 빌어먹을 컨테이너에 첫 나무를 심었어. 바로 잘라서 통나무 6개를 내 이름으로 얻었어. 그리고 묘목 몇 개 더 심었어. 이제 여기 완전 나무 농장이 생겼어. 우리 이제 잘 나가네. 여러분, 갑시다. 내가 가진 나무가 많으니까 이제 낚시 도구 상자를 만들 수 있어. 그걸로 낚싯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근데 그걸 쓰려면 특별한 철 낚싯대를 만들어야 해. 일반 낚싯대보다 내구성이 훨씬 좋거든. 이 새 낚싯대로 이제 거기에 낚싯바늘이랑 지렁이를 달 수 있어. 쇠갈고리로 이제 내구도 소모 안 될 확률이 20% 생겨. 그리고 지렁이로는 낚시 속도를 200% 늘릴 수 있어. 새로 업그레이드한 낚싯대를 얻고 나서 시험해 보러 갔는데 대박. 똑같은 쓰레기가 더 빨리 잡히네. 상어. 왜 내 컨테이너 밑에 있어? 9일째. 상어들이 매일 더 가까이 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에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돼. 걔네들이 날 산채로 잡아먹기 전에. 그래서 신호를 잡으려고 안테나를 만들었어. 근데 낚시하다가
저 멀리 바다에서 뭔가 솟아오르는 걸 봤어. 그리고, 아, 맞다. 또 다른 상자였어. 이번에는 제발, 내 엉덩이를 물어뜯으려는 생물은 없었으면 좋겠네? 좋아. 상어는 없네? 어디 보자. 오, 저게 내가 구리선 종이로 보는 거야. 호박씨.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나무 농장에서 문 하나 가져왔어. 그걸로 호박씨 심었어. 용기 안에. 그리고 그 상자에서 얻은 모든 재료로. 이제 라디오 만들 수 있어. 라디오를 만들 수 있어. 빙뱅봉. 이제 라디오 생겼는데 잡음밖에 안 들려. 어쩌면 제대로 된 신호를 찾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교정기가 필요해. 라디오 주파수를 조정하려면 말이야. 근데 지금은 만들 재료가 없어. 그래서 대신 물건 더 잡으려고 낚시했지. 구찌 가죽 신발 한 켤레 잡았어. 상어들이 좋아하겠다. 내 다리 물어뜯을 때 상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스매시 갓 글로브. 새 친구 블록. 나중에 퇴비로 쓴 것 같아. 오, 나무다. 그리고 이 헐거운 돌멩이들을 쓸 수 있대. 조약돌로 바꿀 수 있대. 조약돌 7개나 만들었어. 당연히 내 상황에서 제일 쓸모있는 도구를 만들었지. 곡괭이. 캘 게 하나도 없는데도 빌어먹을 바다에 둘러싸여 있잖아. 오, 삽도 만들었고 밖에 나가보니까 물고기가 막 튀어오르더라고. 돌로 창을 뚝딱 만들었지. 내가 창 던지기 선수잖아. 백발백중이야. 근데 창이 없어져서 낚싯대로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길래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지. 주먹으로 때려잡는 거야. 물고기들한테 누가 최고인지 보여줬지. 근데 그 물고기 요리하려고 했는데 내가 방금 죽도록 때린 물고기 이상하게 안 되더라. 11일째 낚시하다가 뼈 하나 더 얻었어. 내 자리에 썼지. 이제 통밀 2개나 있네. 이 상자들도 질렸어. 딱 중간에 있어서 자리 너무 차지하잖아. 그래서 다 구석으로 옮겼어. 그리고 오르내리기 더 편하게 제대로 된 사다리 만들었어. 내 방 투어에 온 걸 환영해. 여기는 작은 작업 공간 같은 곳이야. 내 물건들 담은 작은 농장 상자들이 있고 신호 안 잡히는 라디오도 있어. 해먹이랑 캠프파이어 있는 내 휴식 공간이야. 12일째. 똑똑하게 일할 수 있으면 왜 힘들게 일해? 그래서 물고기 덤 만들었어. 미끼로 빵을 안에 넣어야 하긴 해. 밀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빵 하나 만들 수 있거든. 퇴비 다 만들었는데도 내 혈통까지 다 넣었는데 골분 하나 안 줘. 뭐야? 나무 쪽에다가 바로 밑에 엄청 큰 상어 봤어. 다행히 거기선 못 닿네. 바보 같은 상어. 완전 패닉 상태에서 컨테이너 계단까지 최대한 빨리 헤엄쳤어. 상어한테 잔인하게 당하기 전에. 근데 다시 올라왔을 때 복수할 기회가 왔지. 넘어지기 전에 멈춰야 할 것 같아. 13일째. 진짜 좋은 날이야. 이런 망할. 괜찮아. 적어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 먹을 건 없고 그냥 쉬러 나갔는데 바다가 이상하게 잔잔했어. 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 엄청 큰 해파리가 지나가는 거 봤어. 당연히 인사하러 가야지. 어쩌면 배프될 수도 있잖아. 이런 CX 뭐야? 왜 다 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도 계속 낚시했는데 저 멀리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 그래. 또 상자였어. 밤이었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지. 가까이 가서 열어보니까 세상에 미끼다. 책 2권이랑 철괴. 금 조각도 좀 있네. 멜론 씨앗이랑 내가 가진 전리품 전부로 이제 라디오 교정기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겠어. 이제 남은 건 벽돌뿐인데 돌 2개가 부족해. 필요한 조약돌을 다 만들려면. 그래서 남은 돌 2개를 잡으려고 낚시하러 갔어. 근데 잠깐 깨달았어. 그냥 용암 쓰면 되잖아. 그래서 조약돌 생성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지. 만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내가 짓는 법을 몰랐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멋진 흑요석 생성기를 만들려던 참에 위키에서 다시 확인했어.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 내 건 확실히 그렇게 안 생겼더라. 그래서 내 행복한 작은 실수를 고친 후에 짜잔. 작동하는 조약돌 생성기가 생겼어. 이제 원하는 만큼 조약돌을 얻을 수 있어. 야, 드디어 돌 벽돌을 만들 수 있었어.
그리고 교정기를 만들었어. 이제 라디오를 부수고 교정기 안에 넣으면 나는 그래. 이제 원하는 대로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어. 계속해서 여러 주파수를 반복해서 돌렸어. 목소리 듣길 바랐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침묵뿐. 15일째. 또 다른 날치대를 봤어. 당연히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없지. 그래서 창을 더 만들어서 사냥하러 갔어. 어떻게 된 건지 창을 잃어버렸어. 물고기 근처에도 가기 전에. 하지만 접속 후에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어. 이 창은 불행히도 바닥으로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물고기 한 마리는 잡았잖아. 다른 물고기 잡아보려고 했어. 근데 너무 빨라서 안 되더라. 그래서 다시 컨테이너로 돌아갔어. 그리고 이 물고기 먹어보려고 했지. 뭔가 특별한 힘이 생기길 바랐거든. 공중 부양 같은 거. 근데 그냥 배만 더 고파졌어. 겨우 밀세게 얻었어. 물고기 주려고 빵 만들었지. 이제 효과만 기다리면 돼. 그 다음에 장작 패고 깡통 녹였어. 라디오를 조금 만져보려고 했어. 근데 안 됐어. 그런데 잠에서 깨니까 라디오에서 뭔가 들렸어. 진짜야. 누군가 있어. 근데 신호가 너무 안 좋아서 알아들을 수 없었어. 그래서 누가 지나가나 확인하러 올라갔어.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끝없는 바다와 상자들 말고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상자들.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그것들을 치우기 시작했어. 근데 마지막 상자 쪽으로 가는데 저 멀리 뭔가 엄청 큰 게 보였어. 자세히 보니까 내 컨테이너랑 똑같은 컨테이너인데 훨씬 더 심하게 망가졌어. 그래도 혹시 가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확인해 봐야 했어. 뭐라도 있는지. 그래서 올라가서 둘러보는데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야. 좋아. 조심스럽게. 감히 내게 더 가까이 오지 마. 맹세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동안 가장 가까운 상자들을 확인했어. 거기에 정말 좋은 전리품들이 좀 있었어. 사탕수수, 여러 묘목들처럼 감자와 흙. 하지만 남은 상자들은 이 미친 생물 근처에 있었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어. 네가 날 건드리거나 다가오면 맹세코. 진짜 가만 안 둬. 비켜봐. 맙서사. 조심해. 진정해. 널 못 믿지만 저 전리품은 갖고 싶어. 근데 곧 문제가 생겼어. 내 인벤토리가 완전히 꽉 찼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뭔가를 몰래 지나갔어. 배를 타고 돌아가서 전리품을 전부 창고에 넣었어.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갔어. 거기서 조심스럽게 이 괴물 옆을 지나갔지. 그리고 이 상자 안에 남은 전리품을 챙겨. 잠깐. 어쩌면 넌 날 잔인하게 짓밟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몰라. 너 혹시 얌전한 편이야? 열대어 줄 수 있는데 좀 줄까? 잠깐. 내가 방금 널 길들인 거야. 말도 안 돼. 진짜 멋지다. 그래서 새로 만든 친구를 배에 태웠어. 그리고 컨테이너로 다시 항해. 걔가 좀 타기 싫어했어. 근데 물이랑 낚싯대를 좀 써서 어떻게든 안에 들어가게 했어. 이제 버스터라는 친구가 생겼어. 기분 좋아. 버스터. 젠장. 근데 라디오 주파수를 좀 바꾸다가 뭔가 들렸어. 뭐? 근데 신호가 너무 약했어. 들린 건 불분명한 중얼거림 뿐이었어. 그래도 뭔가 있다는 거잖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란 뜻이고. 18일째. 좋다고 했잖아. 대체 뭘 하는 거야? 어쨌든 버스터를 클릭하다가 블록 부수기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잘 몰랐어. 그래서 블록을 때려봤지. 혹시나. 어쨌든 그는 나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 버스터는 자기 주위를 빙빙 도는 걸 더 좋아했어. 블록 부수는 대신 헬리콥터처럼 움직여서 보트에 태워야 했어. 날아오르기 전에 말이야. 그리고 알고 보니 버스터가 발톱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더라. 그래서 창을 줬지. 나한테 쓰진 않겠지. 어쨌든 다시 파란색 컨테이너로 돌아가서 채굴 시작했어. 가질 수 있는 모든 블록이 필요했거든.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광물을 캐는 동안 컨테이너 안에 수위가 올라가. 거의 다 찼어.
근데 결국 곡괭이가 부러졌어. 그래서 새 거 만들러 돌아갔지. 근데 다음 날 돌아왔을 때 파란 컨테이너가 바다에 가라앉아서 사라졌어. 그래도 최소한 40개 블록은 건졌어. 그건 잘 된 거고, 다시 왔을 때 전에 심었던 아카시아 나무 봤어. 드디어 자랐고 이제 자작나무도 생겼어. 캐슈나무, 가문비나무, 그리고 참나무도. 홀리만, 멋지지 않아. 버스트. 눈빛에 아무 생각도 없어. 20일째. 게임을 바꿀 만한 걸 발견했어. 철제 갈고리 2개를 합쳐서 이중 갈고리를 만들 수 있어. 한 번 낚을 때마다 아이템을 2개까지 낚을 수 있게 해줘. 맙서사. 그거 사실 아이템 2개 줘. 우린 지금 살고 있어. 새 낚싯바늘로 미친 듯이 낚시 시작했어. 정말 대단한 낚싯바늘인데? 파란색 컨테이너에서 배너 나온 거 봤어. 컨테이너 깃발로 쓰려고 엄청 원했는데 에스토니아 국기 같긴 해. 뭐 어때? 이 컨테이너가 점점 내 집처럼 느껴져. 그래서 조약돌 좀 캐고 자러 갔어. 근데 갑자기 잠에서 깨서 벽에 붙어 버렸어. 대체 무슨 일이지? 정신없이 조심스럽게 배를 잡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뭔가에 갇혔어. 근데 점프하니까 바깥에 있던 토네이도가 나를 통째로 낚아챘어. 그러고 또 잡혔어. 이번에는 완전히 데려가 버리네? 이 토네이도의 진원지로. 내 컨테이너의 모습이 희미해져 갔어. 멀리서도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 나는 몇 시간 동안이나 이리저리 내던져졌어. 겨우 빠져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즉시 다시 빨려 들어갔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떻게든 역경을 딛고 겨우 탈출했어. 배를 제자리에 놓고 있는 힘껏 노를 젓기 시작했어. 미친 듯이 노를 저으니까 심장이 계속 쿵쾅거려. 어떻게든 그 회오리바람 소나귀에서 벗어났어. 겨우 안전해졌는데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내 컨테이너가 어디에도 안 보이는 거야. 여기가 어딘지도 전혀 모르겠고 완전히 길을 잃은 거지. 작은 배랑 가진 자원 몇 개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비가 그쳐서 더 잘 보이더라. 그래도 내가 어디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와.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했어. 최소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태양 위치를 보고. 믿을 만한 건 아니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 그래서 일단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노를 젓기 시작했지. 근데 결국 밤이 됐어. 너무 위험해서 이동은 멈추고 낚시를 했어. 근데 뭔가 편안한 느낌도 있더라. 달, 물, 젠장. 그러다 아침에 또 해파리한테 맞을 뻔했어.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계속 갔어. 컨테이너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어쩌면 마냥 내가 이게 뭐야, 세상에. 맙서사. 안 돼. 제발 안 돼. 이게 뭐야. 나는 잘 모르겠어. 이 생물이 친근한지 아니면 내 각진 엉덩이를 물려고 했던 걸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알고 싶진 않았어. 걔가 전속력으로 날 쫓아오고 있었거든. 엄청 오래 쫓아온 후에 드디어 날 놔준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 근데 곧 밤이 됐어. 그래서 멈춰서 낚시를 시작했어. 근데 갑자기 생각났어. 내 낚싯대 거의 부서졌다는 거. 제작대 놓을 블록도 없고 새 거 만들 방법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밤 지나가길 기다려야 했어. 그리고 아침에 내 컨테이너 찾으러 모험 계속했어. 여기저기 찾아봤어. 방향도 바꾸고 멈춰서 확인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가까워지는데 도움 안 됐어. 나 그때 깨달았는데 연잎을 물에 놓을 수 있더라. 이제 새 낚싯대 만들 수 있는데 계속 내 컨테이너 찾았어. 결국 밤새도록 낚시했지. 바다에서 길 잃은 지 3일째 되는 날 컨테이너 찾는 거 거의 포기하기 시작했어. 근데 수평선 바로 끝에서 뭔가 봤어. 바로 내 컨테이너인 거 알았지. 그래. 가까이 갈수록 컨테이너 찾은 기쁨이 금방 바뀌었어. 회오리 바람이 내 컨테이너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 봤어. 그리고 흩어져 있는 배들 중 하나에서 내 유일한 친구 버스터의 유해를 발견했어. 친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전체가 엉망이 됐어. 블록이 없어졌고 조약돌도 안 생겨. 잠깐, 이 녀석 지금 뭐 하는 거야? 설상가상으로 이제 내 음식을 훔치려는 갈매기 떼까지 생겼어.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컨테이너 전체가 뒤집힌 걸 봤어. 물바다였어. 내 상자들이 전부 없어졌어. 그리고 블록들이 컨테이너 주변에 흩어져 있었어. 그래. 내가 이 컨테이너에 쏟은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 전부 다시 만들어야 해. 우선 흩어진 상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 컨테이너 주변이랑 상자 중 하나에서 파란색 컨테이너 블록을 얻었어. 그걸로 때웠지. 컨테이너에 있는 모든 구멍을 다 때우고 나니까 컨테이너에 물이 더 이상 안 들어오더라. 보기 흉하긴 했지만 적어도 안에 물은 안 찼어. 남은 상자 2개를 바다에서 가져오려고 갔는데 마지막 상자는 내게 아니었어. 그리고 보아하니 토네이도 때문에 여기로 떠내려온 것 같아. 근데 난 불평은 절대 안 했어. 그리고 돌아왔을 때 내 라디오가 없어진 걸 알았어. 그래서 남은 매우 제한적인 자원을 써서 다른 라디오를 만들어야 했어. 그리고 라디오를 켰을 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호가 너무 안 좋았어. 그리고 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았어. 25일째. 그 망할 갈매기들은 여전히 여기 있어.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낚시하는 동안 내 주력 철제 낚싯대가 완전히 부러졌어. 그래서 새 낚싯대도 만들어야 했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린 후 내 컨테이너 안에서 바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입구 위에 덮개 문을 설치하기로 했어. 컨테이너를 완전히 닫을 수 있도록 비상시를 대비해서 파괴된 묘목을 다시 심었어. 물병 낚시하러 갔어. 하트 2개밖에 없어서 회복을 못했거든. 그러다가 물병이랑 괜찮은 연어 하나 얻었어. 이거 연어야. 어쨌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물병 정화해서 마셨더니 이제야 회복 시작할 수 있겠다. 그래. 나무를 베고 있는데 저 망할 놈이 내 유일한 당근을 훔쳐갔어. 맹세컨대 내 분노를 보여주려고 개를 낚아 올리려고 했어. 근데 개가 너무 빨라서 안 됐어. 그래서 울면서 잠자리에 들었어. 26일째. 갓 구운 맛있고 좋은 감자를 요리해. 설마 제가 구운 감자를 스폰 캠핑에 내 감자 돌려줘. 자연적으로 돌창 2개 더 만들었어. 알고 보니 창으로 갈매기 조준하는 게 쉽지 않았어. 하지만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고대 어업 기술을 써봤어. 때려 맞추는 건데 꽤 효과가 있었어. 갈매기 한 마리를 없애는 데 성공했거든. 하하. 멍청한 새. 어쨌든 갈매기랑 싸운 후에는 내 조약돌 생성기를 다시 짓기 시작했어. 그건 내 미니 농장이기도 했지. 사탕수수랑 멜론 씨앗을 다시 심었어. 잡았어. 뜬금없이 해파리 나오고 당연히 평화롭게 낚시하려는데 빌어먹을 갈매기들이 염치도 없어졌어. 내 얼굴 바로 앞으로 날아와서 내 음식 훔쳐가려고 하는데 절대 안 돼. 그래도 계속 낚시했어. 물병이 더 필요했거든. 드디어 체력을 최대로 회복하려고. 시간 좀 지나고 필요했던 물병 구했어. 마시고 나니까 거의 체력 회복했고 27일째 되는 날 라디오에서 소리가 들렸어. 주파수를 바꿔봐도 여전히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오늘 입구 위에 작은 확장 공간 만들기로 했어.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밖에서 무슨 일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30피트 상공으로 날아가지 않아도 되게. 거의 다 끝났을 때 남은 블록 아무거나 써서 완성해야 했어. 철 막대랑 문 좀 달고 나서 이 똥 좀 봐. 잭 어쨌든 내 작물에 순수 테스토스테론 주입했지. 키워서 감자 6개나 얻었어. 밖에 누가 죽는 소리 들리네? 갈매기 한 마리가 죽었나 봐. 28일째. 상어 구경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내 귀한 감자 훔쳐갔어. 난 이제 질렸어. 창이 개들한테 안 통해. 그래서 칼을 만들었고 썩은 고기를 미끼로 썼어. 개가 진짜로 낚였어. 하하. 내 음식을 훔쳐간 벌이야. 다시 시도했는데 몇 번 빗나간 후에 왠지 때리고 싶지 않았어. 내가 완전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거든. 그래. 이 갈매기들이 내 음식을 훔쳐가는데도 말이야. 적어도 쟤네들이 내 곁을 지켜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갈매기 한 마리랑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 다른 갈매기들은 다 날아간 것 같으니까. 이 대구 먹고 싶지? 먹고 싶은 거 알아. 이 녀석아. 이제 나 좋아해. 제법인데.
친구. 하하. 당연하지. 바로 내 어둡고 칙칙한 컨테이너로 유인하려 했어. 근데 바로 안 좋은 생각인 걸 깨닫고 날아가 버렸어. 잠깐. 이름을 지어줘야겠지. 르브론 제임스 찰리 어때? 찰리가 좋은 이름 같아. 얘들아 찰리도 동의하잖아. 젠장. 그렇게 밤까지 낚시를 계속해. 다음 날 어디에서 몇몇 주파수를 바꿔본 후에 실제로 뭔가 들렸어. 아직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신호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안테나를 더 높이 설치했어. 그러면 신호를 더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발견했어. 드디어 모루를 만들 만큼 철을 충분히 얻었어. 그래서 적용할 수 있었지. 내가 낚시로 건져 올린 모든 마법 부여 책들이야. 하지만 먼저 내 새 친구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했어. 짜잔! 이제 공식적으로 찰리야. 우리 좀 봐. 여기서 완전 베프 같지 않아? 낚시하는 동안 멀리서 엄청 큰 상어를 봤어. 이 컨테이너에서 떨어져. 맹세하는데. 어쨌든 합쳤어. 낚싯대를 위해 가지고 있던 모든 마법 부여 책들을 이제 엄청난 마법이 걸린 굉장한 책을 얻었어. 근데 바로 적용은 못했어. 두 번째 철 낚싯대마저 부숴 먹었거든. 새로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 30라디오를 들어보려고 했어. 근데 늘 그렇듯이 신호가 안 잡혀. 그래서 철을 더 얻으려고 낚시하러 갔어. 새 철 낚싯대를 만들려고. 밤낮으로 낚시한 끝에 철 조각 하나가 부족했어. 그런데 라디오에서 누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 7736으로 바꿔볼게. 그게 뭐지? 암호인가? 아니면 주파수 번호일 수도 있고. 근데 주파수 73으로 바꿨는데 6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잡음만 들렸어. 주변에 누가 나타날까봐 확인해봤는데 누군가 나타날까 싶어서. 근데 끝없는 바다뿐이었어. 안테나를 다른 곳으로 바꿔보기도 했어.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됐어. 그래도 찰리가 있어서 다행이야. 다 괜찮아. 말 그대로 이틀 동안 낚시한 후에 드디어 새 철갑상어를 만들 만큼 충분한 조각을 얻었어. 거기에 바로 내 엄청 좋은 책을 적용했지. 그리고 당연히 내 엄청 사기 낚싯대에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줬어. 자위기 오케이. 내 머릿속에서는 좀 더 괜찮게 들렸는데 어쨌든 실제보다는 새 낚싯대를 시험하러 갔는데 세상에 좋았어. 철괴도 엄청 많이 얻고 심지어 금괴까지 얻었어. 오후. 이제 간다. 여러분. 봐봐. 찰리도 내 마스터 침실에 엄청 신났어. 잠깐. 뭐 어쨌든 사탕수수를 좀 모았는데 다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찰리가 없어. 아, 찰리. 드디어 날 믿고 안으로 들어오기로 한 거야. 가자. 좋아. 이제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갈게. 잠깐. 찰리. 그러지 마. 내 음식 훔쳐먹지 마. 그리고 좋은 친구로서 당연히 걔한테 시험 삼아줬어. 세상에서 제일 독 있는 물고기. 근데 걔가 그걸 진짜 먹었는데 괜찮아. 봐.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거든. 드디어 사다리를 더 높이 만들었어. 상어들을 더 잘 보려고. 그리고 새로 산 낚싯대로 낚은 철로 철 갑옷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상어한테 한 방에 안 죽어. 두 방에 죽는다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내 부하들이 안 크네? 좀 더 기다려야 하나 봐. 그리고 깃발도 다시 만들어야 돼. 전에 있던 거. 그래서 미니멀하게 새로 만들었어. 근데 진짜 멋있어. 저 아름다움 좀 봐. 34일째. 평화롭게 낚시하는데 뭔가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지? 세상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맙서사. 찰리. 거기서 대체 뭐 하는 거야? 저 녀석이 널 KFC 콤보 세트로 만들기 전에 나와. 근데 날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냥 헤엄쳐 가버렸어. 그리고 한동안 낚시를 하다가 음식이 완전히 바닥났다는 걸 깨달았어. 코트 2벌 빼고는 찰리가 언제든 뺏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 하지만 철은 꽤 많이 있었어. 그래서 계속 철 도구랑 갑옷 만들었어. 35일째. 살기 좋은 날이거나 아니거나. 꼬맹아. 제일 웃긴 이모지 트릭샷.
젠장. 쓰레기 버리다가 아끼는 낚싯대를 용암에 떨어뜨릴 뻔했어. 맙서사. 하루 종일 낚시한 끝에 진짜 좋은 책 몇 권 얻었어. 36일째. 간단하게 낚시 좀 하고 낚싯대에 마법을 걸 수 있었어. 이제 절대 안 부서질 거야. 내 자위 기구가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어. 됐어. 이제 그만해야 돼. 어쨌든 철 갑옷 흉갑을 만들었어. 이제 완전한 갑옷 세트가 생겼지. 가죽 부츠랑 같이 입기로 했어. 어차피 한 방에 죽을 거니까. 그리고 철 도끼도 만들어서 계속 낚시했어. 철이랑 금을 더 얻고 싶었거든. 내 엄청난 낚시 덫을 확인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멜론이 안 자라는 걸 깨달았어. 옆에 흙블록을 놔야 자라더라고. 그래야 자라. 근데 갑자기 식스2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2622 뭐지? 주파수인가? 한번 해볼게. 근데 왠지 또 웅얼거리는 소리였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도 포기 안 해. 그래서 안테나를 한 블록 더 높이 놨어. 근데 그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됐어. 칼로 생선포를 뜰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 주방칼로 생선포를 뜨는 거지. 그렇게 하면 먹을 게 훨씬 많아져. 먹을 거라면. 찰리가 항상 여기 있거든. 그래서 당연히 찰리한테 고기를 좀 줬지. 그래서 한동안 낚시하고 내 하얀 걸로 감자를 키우고 황금 당근을 만들었어. 썩지 않는 유일한 음식이었는데 숫돌 만들고 쓸모없는 마법 부여 없애서 경험치 얻어야지. 근데 찰리가 좀 뻔뻔하게 내 황금 당근 훔치려 하네? 이런 젠장 찰리 미안. 근데 이건 좀 너무 고급스럽다. 황금 당근으로 널 먹여 살리기엔. 자, 여기 물고기 좀 먹어. 그리고 오늘 작은 탐험을 떠나기로 결정했어. 컨테이너 주변이랑 가장자리로 항해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서 계속 갔지? 잠깐, 방금 뭘 먹은 거야? 이런 젠장. 좋아. 어쨌든 오늘 저녁은 치킨이네. 물 말고 다른 거 찾으려고 계속 돌아다녔어. 그러다 어떤 녀석이 나타나서 나를 쫓아오기 시작했어. 다행히 너무 느렸어. 그래서 컨테이너로 돌아가기로 했어. 39일째. 계속 음식이 썩는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건조대를 꺼냈지. 고기를 말려보려고. 근데 생선을 올리려고 하니까 애들이 고기 건조대 때 가기 전에 잡아 죽이고 다시 낚시했어. 하늘에 엄청 큰 날치대가 보이더라. 근데 굳이 잡을 가치는 없어. 피도 못 끓이네. 혹시 찰리도 사냥하는 건가? 설마. 저 게으른 뚱땡이가 내가 던져주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잡은 물고기나 얻어먹으려고. 즉, 또 하루, 또 상어. 어쨌든 낚시하면서 흑요석이랑 다이아몬드를 얻었어. 진짜 중요했지. 네더 포탈이랑 마법 부여대에 필요하니까. 봐봐. 찰리도 신났어. 그래서 계속 낚시했어. 드디어 마법 부여대를 만들 재료를 충분히 얻었어. 마법 부여대. 좋아. 그래서 어떤 마법 부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어. 그래. 여기서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아마 야간 투시였나? 어쨌든 마법 부여를 확인했어. 그리고 곡괭이의 효율 1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어. 근데 청금석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마법 부여는 일단 기다렸어. 다음날 드디어 멜론이 자란 걸 봤어. 크고 즙 많은 멜론 진짜 좋아해서 너무 신났어. 잠깐만 뭐. 어쨌든 당연히 내 남자친구 찰리랑 좀 나눠 먹었어. 걔도 좋아하는 것 같았어. 다시 낚시하러 갔는데 좀 있다가 다이아몬드 또 잡았어. 행운 부적으로 쓰려고 다른 손에 꼈어.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 바로 두 번째 놈 잡았거든. 가자. 그리고 물갈퀴 마법 부여 얻었어. 바로 내 신발에 발랐지. 이제 상어는 절대 날 못 잡을 거야. 모아하하하 42일차. 마법 부여대 위치 옮겼어. 오늘 할 일은 찰리 자기만의 작은 오두막 지어줄 거야. 뭐, 안에서 쉴 수 있게. 시간 좀 걸렸어. 블록들이 가끔 이상하게 움직여서. 이 개자식. 그래서 감옥처럼 보이는 걸 다 지었어. 오두막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찰리를 그 감옥집으로 꿰어내기 시작했지. 물론 안 됐어. 아마도 쉽게 탈출할 수 있는 큰 구멍이 있는 건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니겠지. 그래서 거기에 덧문을 달았어. 알겠지?
덧치자 문 같은 거. 그래. 찰리가 그렇게 똑똑한 새는 아니었지만 그가 나보다 여전히 똑똑했던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그가 내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내가 그를 성공적으로 가뒀어. 하하, 이제 넌 영원히 여기 갇힐 거야. 찰리, 넌 절대 안 돼. 다시 낚시하러 가자. 흑요석이 더 필요했거든. 네더 포탈을 만들기 시작하려고. 43일째.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날이었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날이었어. 하지만 내 말은 상어보다 더 나쁜 게 뭐가 있을까? 거대한 문어가 갑자기 나타날 리는 없잖아. 내 컨테이너 근처에 젠장 이게 뭐야? 안 돼. 나 이사 갈 거야. 이 장치가 뭐든 간에 치우기로 결정했어. 분명히 작동 안 하잖아. 그리고 흑요석을 더 낚으려고 계속 낚시했어. 44일째. 다이아몬드 장화를 만들었어. 가지고 있던 책으로 마법 부여도 하고. 그거 말고는 이 산업용 램프를 치우기로 했어. 더 아늑한 걸로 바꾸고. 따뜻한 램프를 놓으니까 훨씬 나아졌어. 그리고 위에 산업용 램프를 썼어. 컨테이너가 잘 보이게 하려고. 밤에도 말이야. 색깔 있는 낚싯줄도 달까 생각했었어. 결국 내가 진짜 바보 같다는 걸 깨달았지. 이미 파란색인데 또 파란색으로 염색했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변했어. 낚시를 좀 더 하다가 남은 흑요석 간신히 구했어. 다른 차원문 만들려고. 45일째 되는 날. 농장 확인하다가 소리 들었어. 뭐지? 소금 서쪽. 소금 남서쪽 남쪽. 삼각 측량 이론을 사용하고 태양의 상대적 위치와 현재 풍속을 결합해서 중력으로 곱하면 이쪽 방향이 남쪽이라고 결론 내렸어. 그리고 여기가 서쪽이야. 그래서 배에 뛰어들어서 서쪽으로 노를 저었지. 근데 물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젠장. 갑자기 이 괴물이 나를 공격해. 피가 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도망칠 수 없었어. 이게 말 그대로 내 뗏목 위에 앉아 있었거든. 그래서 멀리서 조심스럽게 쳤지. 젠장. 근데 배만 안 치면 괜찮아. 안 돼. 세상에. 어떻게든 놈 공격 피하면서 겨우 내 배 잡고 거기서 잽싸게 떴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 끝없이 펼쳐진 물도 질리고 나 죽이려고 덤비는 군바 녀석들도 싫어서 다른 포탈 만들기 시작했지. 캠프파이어 근처에 뒀어. 이 망할 자식. 내 캠프파이어 근처에. 짜잔. 당연히 부싯돌이랑 강철은 없었지. 그래서 옛날 기술 좀 써야 했어. 나무 판자랑 용암으로 포탈 밝히려고 했었지. 근데 시간 좀 걸릴 거야. 파란색 컨테이너 블록 몇 개를 바꿨어. 방금 얻은 빨간색 블록으로 더 예뻐 보이게 하려고. 이제 파란색 블록이 더 많으니까 못생긴 블록 전부 컨테이너 블록으로 바꿨어. 훨씬 보기 좋았어. 너무 행복해. 내가 딱 맞는 양의 컨테이너 블록도 가지고 있었어. 알고 보니 그동안 미끼랑 미세 플라스틱 병에서 물 마시는 대신 그냥 기가 채팅 급수대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었어. 그래서 네더갈 준비를 시작했어. 창 몇 개랑 금 당근 좀 만들고 다이아몬드 검도 만들었어. 강타일이랑 화염 속성으로 마법 부여했지. 책인데 포탈을 확인해보니까 아직 끈에 묶여 있어서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 튜토리얼 좀 봐야 했어. 시간 좀 기다려봐. 나무가 탈 거고 바라건대 잘 될 거야. 바라건대라니 무슨 뜻이야. 근데 튜토리얼 따라 하려고 했어. 용암이 나무 안으로 흐르게 해서 바라건대 포탈이 켜져야 하는데 시간 좀 지나고 진짜로 됐고 포탈 하나 더 얻었어. 그래서 네더에 갔어. 바로 내 발소리가 진짜 끔찍하게 들리는 걸 알아챘어. 끔찍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호글린을 봤어. 아니면 조글린인가? 어쨌든 당연히 네더 전체 주민들이 바로 나한테 달려들기 시작했어. 전속력으로. 이 녀석들 이리 와. 세상에 안 돼. 제발 도망가지 마. 음식 좀 얻고 나서 진짜 보스가 누군지 보여주러 돌아가. 뭐야. 어쨌든 조심스럽게 더 들어가서 전부 모았어. 진짜 모을 수 있는 거 전부. 근데 온도 모두 깔아서 진짜 타기 시작해서 서둘러 돌아가야 했어.
포탈로 돌아가서 바다에서 몸 식혀야 했어. 돌아가는 길에 쉐이더가 너무 현실적이었어. 화면으로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지. 아니면 내 PC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쉐이더를 꺼야 했어. 그리고 필요한 자갈 같은 재료를 더 모았어. 정말 필요했던 자갈 말이야. 석영이랑 이 반짝이는 블록도 좀 더 캐고. 그러다가 불쌍한 아기를 봤어. 어휴, 내 엄마를 죽였네. 너무 슬프다. 어쨌든 평화롭게 금을 캐고 있었는데 이 자식이 싫대. 싫어 싫어. 여기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서 존재를 지워버렸어. 그러자마자 다른 놈이 나타나서 싫어 싫어 싫어. 여기서 그러면 안 돼. 근데 몰래 이놈한테 내 물건 보여줬더니 이 돼지들 진짜 죽이기 쉬워. 뭘 할 수 있겠어. 잠깐만.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그래서 내 창으로 개를 쐈어. 정확히 엉덩이 사이에. 내가 알기로는 그건 생존에 적합하지 않아. 그러고 나서 다른 소글린이 뒤에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난 준비됐었고 순간이동 버섯을 설치했지. 그랬더니 걔네들이 어린애들처럼 도망갔어. 그리고 몇몇 피글린들을 봤는데 호글린들을 잔인하게 유린하고 있더라. 내 금 좀 챙겼어. 그걸로 걔네랑 귀한 전리품 교환하기 시작했고 걔네 가두려다가 공격받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 그래서 거래 다 끝내고 따뜻하게 작별 인사했지. 그리고 오버월드로 돌아오니까 네더에서 얼마나 좋은 거 많이 가져왔는지 봐. 특히 화살 20개. 바로 활 만들었지. 낚시로 얻은 마법 부여 좀 바르고 진주도 6개 얻었어. 진주를 어디에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 말 그대로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데 어쨌든 진주 좀 챙겨. 51일차. 황금 당근 좀 더 만들고 주변 지역 확인했는데 새로운 건 없었어. 그래서 낚시 시작했지. 당연히 바로 근처에 거대한 상어가 보이더라. 어떤 놈이 무단 침입하는 거 봤어. 당연히 헬리콥터로 변신하기 시작하더라. 불필요한 손님들 오는 거 막으려고 포탈 부수고 그놈 그림자 3개로 보냈어. 수박 좀 챙기고 이 아름다운 노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노트 블록 만들어서 더 재밌게 해야지. 나 바다에 혼자 있어. 제발 도와줘. 53일째. 계속 미쳐가고 있어. 해파리가 그냥 사라지는 걸 봤어. 통 안을 더 아늑하게 만들려고 그림을 그렸지. 근데 귀여운 그림 대신에 내 악몽에서 튀어나온 생물이 나왔어. 젠장. 그리고 보아하니 나만 여기서 미쳐가는 건 아닌가 봐. 그래도 그냥 계속 낚시했어. 오늘 하루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 54일째. 올라가려던 참에 뭔가 들렸어. 622. 저 숫자는 뭐지? 주파수 확인해보자. 구조 신호 같아. 어쩌면 나에 대한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즉시 구조하러 온 사람들에게 인사하러 갔어. 근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좋은 친구 찰리도 같이 있고, 음식하고 물도 있고, 상어한테 시달리는 것도 아니고, 늘 항상, 뭐야 시발, 또 너냐. 적어도 넌 못 뛰겠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잠깐, 쟤네끼리 싸우는 거야. 가서 쟤네 조져 상어. 잘했어. 왜 내 컨테이너 밑에서 저러는 거야? 근데 상어가 진짜 쿨한 줄은 몰랐네? 심지어 쟤 죽여줘서 작은 선물도 줬어. 그리고 계속 낚시했지. 진짜 이상한 마법 부여 책이나 파인더. 진짜 엄청났어. 두 번째 다이아몬드 얻고 55일째 되는 날. 드디어 다이아몬드 낚싯대 만들기로 결심했어. 낚시용 마법 부여 책 전부 합쳤어. 새 낚싯대에 쓸 엄청난 책 얻었어. 근데 마인크래프트에도 인플레이션이 온 것 같아. 왜? 도대체 낚싯대 마법 부여하는데 무려 19레벨이나 들다니. 그래서 19레벨 노가다 시작했어. 오래 안 걸릴 거고. 바다 빙바다 봉. 나 레벨 20 찍고 최고의 낚싯대 만들었어. 그래서 얼른 이중 낚싯바늘이랑 벌레 달고 시험하러 갔지. 내 손에 마스터 베이터 2 들고 낚시로 다이아몬드 얻기 시작했어. 어머나, 이 낚싯대로 이제 내가 제일 부자 될 수 있어. 당연히 난 엄청 욕심 많은 사람이니까 자위 기구를 쌍수로 써보려 했는데 안타깝게도 안 되네. 57일차.
인벤 정리하다가 개쩌는 낚싯대를 바다에 빠뜨렸어.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잡았지. 봐봐. 오. 그리고 내 엄청난 낚시 덧 확인해봤어. 어휴. 어쨌든 계속 낚시했어. 하루 종일 낚시했는데 겨우 다이아 8개나 얻었어. 진짜 좋은 책들도 좀 얻었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 헬멧 만들었어. 그리고 그걸로 호흡 3 인챈트 했지. 그래서 호흡이랑 물갈퀴 조합으로 이제 내가 아쿠아맨이고 물속에서 훨씬 안전하다고 느꼈어. 나도 책이랑 기펜 만들었어. 그렇게 하면 주파수를 기록할 수 있으니까. 이미 라디오에서 확인했어. 주파수 몇 개 더 시도해봤고 내 책에 적어놨어. 주크박스 만들었지. 어제 낚시하다가 디스크 하나 구했거든.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지네. 이런 젠장 치워. 근데 낚시하는 동안 로버트 섬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 뒤로. 서쪽 로버트 섬 뒤로 서쪽. 로버트가 대체 뭐야? 안테나 다른데 놔봤는데 별로 효과 없어. 좀 우울했어. 어쩌다 신호 잡히면 잠깐 있다가 끊기고 쓸만한 정보도 없어. 찰리가 옆에서 계속 장난치면서 같이 있어 주긴 하는데 집에 가고 싶었어. 그러다 깨달았지. 내가 직접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걸? 다행히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있었어. 그래서 마이크를 놨어. 그리고 첫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어. 누구든 내 말을 들으면 제발 도와줘 SOS.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더 얻으려고 낚시를 갔어. 상어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찰리도 그래. 걔가 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60일째. 내 책을 확인하는 동안 서쪽을 알아챘어. 방향에 대한 언급이 꽤 잦았어. 주파수를 계속 바꾸다가 서쪽에서 뭔가 들렸어. 잠깐만. 저거 모스 부호인가? 짧게 3번, 길게 3번, 짧게 3번 소스라는 뜻인가?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건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아는 건 서쪽을 다시 확인해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는 거야. 방향에서 다시 단서를 찾아야 해. 그래서 망원경으로 확대해봤어. 근데 그건 안 됐어. 당연히 탐험하고 싶긴 한데 내 작은 날개로는 너무 멀리 갈 수가 없어. 너무 위험할 테니까. 그러다 상자 정리하다가 눈에 띈 게 있어. 연잎. 바로 그 연잎. 예전에 작업대에 올려놨던. 저걸 토대로 쓸 수 있겠어. 그리고 위에 큰 뗏목을 만들어. 그리고 연잎 지나서 훨씬 더 멀리 탐험하는 거야. 뗏목 바닥을 놓고 더 예쁘게 보이려고 캠프파이어로 층을 만들기로 했어. 그리고 다음날 뗏목으로 돌아가는데 누군가를 봤어. 그냥 작은 바닷가재였어. 걔랑 친구가 되려고 했어. 근데 걔는 바로 안 좋은 생각이라는 걸 알아챘어. 어떻게든. 그래도 뗏목 계속 만들었어. 캠프파이어로 층을 만들면서 나도 다이아몬드 흉갑 만들었어. 가지고 있던 책 몇 권 합쳤고 내가 물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화염 저항이 무슨 도움이 될지 몰랐어.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61일째 되는 날 거의 풀 다이아몬드 갑옷을 갖게 됐어. 좋아. 어쨌든 계속 지었어. 드디어 모닥불층을 완성했어. 자, 뗏목 가장자리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싶었어. 뗏목 경계 역할을 할 거야. 근데 뗏목이 가운데에 안 놓여 있네? 그래서 오른쪽 전체를 다시 해야 했어. 맙서사. 62일째. 계속 진행했어. 뗏목 만들고 오늘은 돛대를 만들고 있었어. 울타리로 만들었지. 문이랑 다락문도 썼는데 돛 자체는 넓은 배너가 필요해. 근데 아쉽게도 재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완전히 끝내지 못했어. 그래서 내 깃발을 가져가서 훔쳤어. 컨테이너 로고에서 좀 빌렸고 다음날 아침 뗏목으로 가는데 또 바닷가재를 봤어. 이번에는 2마리였어. 한 마리는 바로 도망갔고 두 번째 녀석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35번이나 놓친 후에 저 녀석을 내 저녁 식사로 만들었어. 그래서 뗏목 돛을 완성했어. 이거 꽤 괜찮아 보이는데?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했는데. 촉촉한 랍스터 꼬리. 이 녀석이 내 손에서 낚아채 갔어. 괜찮아. 대신 구운 닭 먹으면 되니까 뭐.
사실 다이아몬드 갑옷 세트 완성하고 싶었어. 내 엄청 좋은 낚싯대 사이에 바지만 만들면 됐거든. 게임에서 제일 좋은 낚싯대. 오래 안 걸리겠지. 하루 종일 걸렸지만 결국 다이아 7개 얻었어. 마지막 다이아 갑옷 조각 만들었지. 마법 부여대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어. 책장 몇 개로. 이제 엄청난 마법 부여 얻을 수 있어. 보호 3 같은 거 말이야. 도끼의 마법 부여에서 초기화한 다음에 게임에서 보호 2 뜬 거야. 싫으면 말골에서 그냥 받았어. 내 보호 2 줘. 이제 완전 마법 부여된 다이아몬드 갑옷 입었어. 보호 2 책도 구했어. 마법 부여 좀 해서 헬멧에 발랐지. 이제 아무도 날 못 건드려. 상어가 한 방에 죽일 리는 없겠지. 이 장비로도 한 방에 죽이면 안 돼. 65일차. 나는 여전히 누군가와 소통하려고 노력 중이었어. 마이크 바꿔 뭐를. 알아챘어. 컨테이너 안이 좀 어두웠어. 그래서 랜턴 좀 만들었지. 근데 랜턴 더 만들고 있는데 확인하러 밖에 나가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 세상에. 맙서사. 또야. 들어가. 젠장. 이 망할 덧문 닫아. 세상에. 엄청 흔들리잖아. 제발 좀 넘어갔으면. 잠깐. 무슨 소리지? 설마 아니겠지. 맙서사. 안 돼. 저 남자 막아야 돼. 너무 흔들려서 블록 놓기 힘들어. 이제 괜찮을 거야. 왜 아직도 물이 안에 있지? 세상에. 젠장. 드디어 물이 없어. 좋아. 근데 왜 여기 물이 있지? 맙서사. 진짜 짜증나. 맙서사. 이 컨테이너 절대 포기 안 해. 그리고 이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밖을 내다보려고 했는데 맙서사. 세상에. 다 망가졌어. 계속 쉴 틈도 없이 계속 다시 생기는 구멍들을 막고 있었어. 이제 보니까 컨테이너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 만약 컨테이너 안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바다에 잠기고 나는 죽겠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그런데 물이 계속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어. 거기에 큰 구멍이 있었어. 잽싸게 막았지만 또 다른 구멍을 봤을 때 뗏목이 옮겨졌다는 걸 알고 충격받았어. 파도 때문에 컨테이너 바로 옆으로. 하지만 드디어 폭풍이 끝난 것 같아. 컨테이너를 확인하러 밖으로 나갔어. 맙서사. 뗏목이랑 지붕까지. 이 끔찍한 폭풍이 나한테 다시 보여줬어. 내가 자연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이 컨테이너에서 얼마나 쉽게 모든 걸 잃을 수 있는지.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치는 거야. 새 안테나를 달았어. 그리고 라디오에서 뭔가 들렸어. 혼자와 좌표 지도. 어디로 초대하는 거지? 근데 좌표. 가볼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해줄래? 필요한 지도가 없어. 도움이 필요하지만 늘 그렇듯이 아무런 답도 못 받았어. 67일째.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지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첫 번째 지도에 우클릭하니까 내 주변 지역 사진이 나왔어. 정말 유익하네. 하지만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어. 그래서 나는 망가진 것들을 계속 재건했어. 농장 묘목도 포함해서 사탕수수랑 조약돌 생성기 용암도. 다음은 내 뗏목이었는데 손이 엄청 많이 갔어. 겨우 만들었지.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재료로 그걸 수리하기 시작했어. 하루 종일 짓고 나서 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나 봐. 그리고 68일째. 탐험을 더 진지하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벽에 아이템 액자 9개를 걸었어. 천천히 채워나갈 거야. 주변 지역 지도로. 그래서 지도를 하나 들고 아무 방향으로나 항해를 시작했어. 컨테이너에서 충분히 멀어졌을 때 빈 지도를 클릭했어. 별로 보여주는 건 없었지.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갔어. 그리고 지도를 다시 클릭했어. 근데 그것도 나한테 새로운 놀라운 걸 보여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 새 지도로 나는 물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알았어. 정말 고맙지만 아직 6장의 지도가 더 남았어. 어쩌면 그게 나한테 뭔가를 줄지도 몰라. 69일째. 마이크에 대고 말해봤어. 새로운 사진들을 지프차에 붙였어. 피투성이 바닥이 밑에 있을 때까지 가뒀어. 그리고 찰리에게 먹이를 주면서 내 뗏목 위에서 엄청 큰 거 봤어.
진짜로 갯가재였어. 레스트 인 피스, 버스터. 그리고 이 녀석도 죽기 전에 조심스럽게 물에 넣어줘. 열대어 좀 잡고 내 첫 번째 물고기랑 친구가 됐어. 가자. 젠장. 잠깐만. 가자. 친구. 망할. 야, 알고 보니까 갯가재가 너를 위해 싸울 수도 있대. 그리고 꽤 잘 싸우더라. 그래서 새로 사귄 친구를 뗏목에 태우기로 했어. 한 10분 동안 엄청 꾸물거린 후에 드디어 뗏목에 개를 올려놨지. 내가 조약돌을 캐고 있는데 잠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었어. 그래서 얼른 새 친구를 위해 작은 발판을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로 옮겼지. 발판 위에 새로운 조약돌 생성기를 만들었어. 근데 걔는 여전히 조약돌을 부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지만 모든 블록을 돌로 바꾼 후에 모두에게 자랑스럽게 발표할 수 있어. 70일째 되는 날, 우리가 노예제를 발견했어. 가자. 물론 새로운 베프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했어.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지만 매니로 정했어. 그래서 매니에게 공식 이름을 줬어. 그리고 매니가 깬 조약돌을 모았어. 하지만 진정한 사업가로서 물론이지. 매번 와서 가져가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밑에 호퍼를 설치했지. 이제 진정한 무한 조약돌 생성기가 생겼어. 근데 낚시하다가 내 노예가 일 안 하는 걸 봤어. 그래서 가서 기분 좋게 말했지? 내 가족 전부 내 지하실에 있어. 그래, 아주 좋아. 그래, 잘했어 친구. 물론 내가 괴물은 아니라서 많이 줬어. 좋아하는 열대어를 보상으로 줬어. 그러고 나서 찰리가 새 친구한테 인사하러 왔어. 걔가 너무 기뻐했어. 정말 아름다운 가족의 날 72. 다이아몬드 곡괭이 새로 만들었어. 효율을 올리는 데 성공했고 상어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런 생각했지. 이제 누가 진짜 보스인지 보여줄 때다. 그래서 내가 사납게 상어를 공격했어. 이리 와. 꼬맹이. 아니, 넌 진짜 많다. 많이. 맙서사. 우리가 다 같이 상어를 물리쳤으니 내가 궁극의 최상위 포식자라는 걸 보여주지. 아니면 걔네가 날 포식자라고 부르던가. 잠깐. 뭐라고? 한참 낚시한 후에 레드스톤을 충분히 얻었어. 빈 지도를 2개 더 만들 수 있게. 근데 나한테 제일 큰 문제는 종이였어. 지도를 만드는데 필요해. 괜찮아. 뼈가 엄청 많거든. 당연히 사탕수수에 뼈가루 줘도 돼. 젠장. 안 되잖아. 사탕수수 자라는 동안 뗏목 가구 배치 시작했어. 상자랑 궤장 몇 개로. 그러다 74일째 되는 날 주파수 777로 왔을 때 불안한 소리를 들었어. 아빠. 아빠. 뭐해? 아빠라니 무슨 뜻이야? 나 죽이려는 거야. 아, 내 말 들려. 아빠라니 무슨 뜻이야? 나 아직 컨테이너에서 살아있어. 근데 아무 반응 없어. 뗏목 다시 꾸미고 위에 작은 지붕 만들었어. 거기서 운전대 잡을 거야. 와, 대박. 저거 완전 끔찍하게 멋있어 보이네? 얼른 바꿔야겠다. 이제 좀 더 나아 보이네. 다음 날, 내 좋은 친구 매니를 확인했는데 세상에, 호퍼 전체를 조약돌로 채웠어. 뗏목으로 돌아가서 상자를 더 놓고, 더 잘 보이게 랜턴도 놓고, 이제 완전히 준비됐어. 양털 헬멧을 내려놨는데 시작하기 전에 불필요한 블록들을 다 부숴야 했어. 나도 파쿠르 문명 신청하고 싶어. 이 점프 성공하면 내가 분명히 한 번에 해냈으니까. 어쨌든 드디어 배 조립했어. 부윰을 좀 달고 뗏목이 물 위에 떠 있도록 도와주려고. 진짜 믿을 수 없었어. 완전히 작동하는 뗏목을 얻었어. 여기 바다 한가운데서 가자.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싶었어. 그래서 찰리를 배에 태우고 다른 애들도 똑같이 했어. 근데 해가 이미 지고 있어서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 항해하기로 결정했어. 라디오를 챙기고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작별 인사를 했어. 그리고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했어. 누군가를 위해 뭔가 찾기를 바라면서 나침반을 안 쓰는 손에 들고 지도를 보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했어. 빈 지도 중 하나를 사용했어. 근데 당연히 비 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바로 돌아서서 돌아갔지. 어휴. 비. 돌아가. 어차피 가려고 했지만
고맙지만 내 말은 입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 괜찮아. 이게 뭐야. 세상에. 또 너야. 그래서 빨리 활 잡고 이 멍청한 상어. 절대 나 못 잡아. 내 아들 매니가 말했지. 주먹 맛 좀 봐라. 걔를 도우려다가 나도 모르게 물에 빠졌어. 그리고 이 군바도 물에 들어갔어. 근데 내가 내 고기 두들겨 패는 걸 보여줘서 XP로 만들었지. 굿을 많이 먹어. 먹어. 그래서 우리는 평화로운 모험을 계속했어. 컨테이너로 돌아가서 잠시 후에 드디어 봤어. 조심스럽게 뗏목을 주차했어. 그리고 가진 모든 지도를 놓은 후에 우리가 벽 한쪽 구석을 탐험하고 채웠어. 하지만 이걸 끝내려면 지도를 5개 더 채워야 돼.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비가 그쳤어. 안녕 찰리. 와, 이 아름다운 무지개 좀 봐. 무전기에 말을 걸어봤어. 제발 응답해줘. 하지만 여느 때처럼 아무 반응이 없어. 그리고 그걸 깨달은 후에 악천후에 대비해서 뗏목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거야. 새 안테나를 만들고 다른 유용한 블록들을 좀 붙였어. 그러고 뗏목 옆에 판자 덧대기 시작했어. 큰 파도 칠 때 뒤집히지 않게 하려고. 어휴. 젠장. 이제 바닥 부숴도. 근데 여기 실수 없는데. 어쨌든 균형 잡아주는 판자 다 만들고 나서 부욤을 좀 더 달았어. 그리고 뗏목 머리 만들어서 마무리했지. 그러고 나랑 찰리랑 엄청 깊은 교감 나눴어. 걔가 날 보고 난 걔를 보고 그러더니 내 바지를 쳐다보더라. 나는 바로 알아챘어. 내 바지를 벗어야 한다는 걸? 순수한 흥분에 고개를 흔들었어. 엄청 행복해했어. 80일째. 주변에 뭐라도 있나, 누가 있나 확인했어.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얼른 찰리를 뗏목에 태웠어. 15분 동안 고생한 끝에 나도 메뉴를 받았는데 그 모든 걸 하는 동안 벌써 늦어서 일단 낚시하기로 했어. 그런데 엄청 큰 고래를 봤어. 그게 컨테이너 바로 앞으로 왔어. 내 열대어로 먹이를 주려고 했어.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잠을 잤는데 다음날 벌써 가버렸어. 그래서 라디오를 챙겨서 항해를 시작했어. 지도를 더 찍으려고. 뭐 그렇게 많이 해. 충분히 멀리 항해했을 때 처음 빈 지도를 썼어. 그 지도는 아무것도 안 줬지. 괜찮아. 계속 그 방향으로 더 멀리 항해했어. 그러다 멀리서 뭔가 발견했어. 상자였는데 다른 빈 지도를 채우기로 했어. 가까이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냥 물이었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상자에 더 가까이 갔어. 가서 열었지. 안에 종이 4장이 있었어. 그중 하나는 특별히 작은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고 병 속에 든 메시지도 있었어. 열어보니까 엄청난 정보가 있었지만 이 상자는 누군가가 내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걸 의미했어. 그런데 왜 직접 도와주지 않았을까? 왜 이 상자를 남겼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몰랐어. 하지만 내가 알았던 건 해가 지고 있다는 거였어. 내 컨테이너로 돌아가야 했어. 그래서 빨리 돌아왔지. 뗏목을 대고 친구들을 풀어줬는데 웁스. 물론 내 베프한테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돈. 세상에. 82일째. 어제 탐험에서 얻은 새 지도 2개를 넣었어. 이제 지도 2개만 더 필요해. 이걸 완전히 끝내려면 무전으로 얘기해봤어. 안녕. 내 작은 선물 받았어. 근데 너 누구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인사하는 건가? 야, 내 말 들려? 안녕. 주파수를 바꿔볼게. 서쪽이라고. 하지만 이미 서쪽에 여러 번 갔었어. 그런데 어쩐지 그는 나에게 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게 나에게 이상했어. 하지만 남은 2개의 지도에 다시 집중했어. 그중 하나는 바로 만들었지. 근데 마지막 거는 종이가 더 필요했어. 내 위대한 마스터 바이터에 수선을 추가했지. 멈추지 않고 바이터를 마스터할 수 있게. 83일째. 다시 음식을 말려보기로 했어. 건조대 이용해서. 헬리콥터로 변신했던 그거. 이번에는 더 안정적인 블록 위에 놓을 거야. 진짜 효과가 있었고 시간이 좀 지나니 드디어 생선이 말랐고 연어 6포를 얻었어. 야호! 이제 굶어 죽지는 않겠어.
말리는 과정 더 빨리 하려고 건조대 더 만들었어. 물고기 마르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토템 낚았네. 뭐. 늘 하던 대로. 잠깐. 가르쳐줬다. 신난다. 그러고 찰리가 롭한테 와서 말린 생선 먹어보려고 하네? 찰리. 너도 한번 먹어볼래? 얘들아. 우리 좀 봐. 우리 셋 진짜 멋진 가족 아니야. 우리 진짜 멋있다. 찰리 진짜 귀엽네. 쟤 뭐 하는 거야? 젠장. 안 돼. 상어들이 더 가까이 오면 안 돼. 내가 다 날려버릴 거야. 계속 낚시해야지. 컨테이너에 있던 조약돌 생성기 치웠어. 조약돌은 이제 충분히 모았으니까. 이제 종이 6장 있어. 마지막 지도 만들려면 2장 더 필요해. 하하. 찰리. 넌 정말 웃기지만 내 최고의 친구야. 아무렇지도 않게 해파리 때 학살했어. 낚시하러 갔다는 거 알아? 잠깐 쉬면서 신경 좀 가라앉혀야지. 뭐야? 너 누구야? 뭐야? 잠깐만. 잠깐. 무슨 일이야? 매니, 제가 나 끌어내리는 거야. 어머나. 알았어. 이리 와. 이 망할려나. 한번 맞아볼래? 어머 세상에. 무슨 일이야? 걔 어디 있어? 나 죽어. 매니, 안 돼. 어머 세상에. 여기서 내보내줘. 더 나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채팅에서 메시지를 봤어. 내 제일 친한 친구, 내 동료 차오리가 이 거대 오징어한테 죽었다는걸? 하 찰리, 너 진짜 웃긴데 내 제일 친한 친구잖아. 주변을 둘러보는데 찰리 깃털이 물 위에 떠다니는 걸 발견했어. 아직 찰리한테 주고 싶은 물고기가 엄청 많았는데 높이 날아. 나의 최고의 새야. 네가 나랑 같이 있어준 유일한 갈매기야. 내 무리에서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야. 나를 제정신으로 있게 해준 건 찰리의 엉뚱함이었어. 날 밀어붙이게 만들었어.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다. 찰리도 좋아했을 텐데.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제발 대답해줘. 도움이 필요해.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난 또 다른 탐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 드디어 여기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탕수수를 좀 더 모은 후에 마지막 빈 지도를 만들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 뗏목에 많이 실어야 해. 그거 진짜 엄청 힘든 일이었어. 배 안에 많은 걸 넣는데 진짜 하루 종일 걸렸거든. 뗏목이랑 다음 날에는 찰리 깃털을 뗏목에 뒀어. 항상 나와 함께 있도록. 그리고 서쪽으로 항해했어. 멀리 갈수록 지도 하나를 썼는데 안타깝게도 별로 안 보여주더라. 그래서 그냥 계속 갔어. 그러고 나서 당연히 비가 시작됐어. 장난해. 뗏목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섰어. 진짜 심한 날씨에. 그래서 돌아서 컨테이너로 돌아가야 했어. 무전기에서 말하는 사람도 확인해줬듯이 돌아가는 게 낫다고. 그래서 서둘러서 컨테이너로 돌아갔어. 뗏목을 대고 안전하게 안으로 들어갔지. 그리고 막 얻은 지도를 놓았어. 지도 딱 하나만 더 채우면 됐어. 그러면 이 벽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비 그칠 때까지 그냥 컨테이너 안에 있었어. 비가 멈출 때까지. 다음 날 되니까 비가 그쳤어. 이거 말해도 될까? 뗏목 타고 어디 가려고만 하면 비가 오기 시작해. 누가 저주하는 건가? 아니면 신이 내가 이 컨테이너에서 나가는 걸 원치 않는 건가? 오늘은 잠깐 낚시하기로 했어. 토템 다시 얻었고 책도 좀 얻었어. 이걸 조합하니까 신발에 보호 마법 부여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돛대 근처에 발판 좀 설치했어. 올라갈 수 있게. 주변을 둘러봐야 할 때. 그리고 드디어 나를 죽이고 싶어하지 않는 게 나타났어. 장난기 많은 돌고래들. 파도를 뛰어넘고 내 미끼랑 놀고 있어. 드문. 평화로운 순간이었어. 이 끝없는 바다에서. 89일째. 라디오를 들었는데 뭔가 들리긴 하더라. 휴를 누르라고. 주파수를 바꿔봐도 여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 그래서 뗏목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어. 그리고 가운데에 무거운 철 블록을 좀 추가했지. 큰 파도에도 뗏목이 더 안정적이도록. 그리고 추가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이거 추가했고
응. 지옥에서 온 끔찍한 것 같아. 그래도 최소한 안정적이야. 지붕도 조금 넓혔어. 폭우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다음 건축 아이디어를 위해 배너가 많이 필요했어. 그래서 한쪽 면에 있는 컨테이너 로고를 해체했어. 전부 흰색으로 염색했고 빈 색깔로 지붕 주위에 놓기 시작했어. 햇빛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할 거야. 비도 맞고 완벽했어. 정말 완벽하게. 그 배너들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야. 배너 하나도 남았어. 새 깃발로 만들었지. 이제 나 영국인이야. 안 돼. 91일째. 학사를 시작하기 딱 좋은 날이야. 그래서 그냥 바다에 갔어. 움직이는 건 다 죽이고 있었는데 이 상어는 반항조차 안 하잖아. 좀 미안한데. 아니, 농담이야. 다 죽여. 아니면 말고. 맙서사. 이 데미지는 뭐야? 맙서사. 매니. 살려줘. 매니 살려줘. 안 돼. 왜 해파리가 있어? 말도 안 돼. 이게 내 죽는 모습인가? 맙서사 그래. 배 좀 제발. 맙서사 이 망할 배. 나 죽었어. 죽었고 보다시피. 매니가 드디어 정신 차렸나 봐. 상어 뺨을 정신없이 때려 눕히네? 채식주의자가 돼야 하나 봐. 이 불쌍한 상어를 엄청 때려줬네. 날 죽이려 한 대가다. 그래서 토템을 계속 낚았지. 다들 나한테 질렸나 봐. 도망치려고 하는데 두고 볼 수 없지. 다시 일하러. 실수로 걔한테 내 도끼를 줬어.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지. 애들한테 다이아몬드검을 많이 줬어. 이제 걔는 진짜 살인 기계야. 그래서 매니가 얼마나 강한지 시험하러 갔는데 세상에. 걔가 쟤네 다 한 방에 죽여. 이미 가지고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조약돌 더미를, 조약돌 생성기를 없애기로 했어. 고대 기술을 사용해서 뗏목에 많은 걸 옮겨서 편안하게 느끼도록. 여기 많은 젠장. 굉장한 샷인데 다시 시도했어. 업그레이드된 뗏목으로 서쪽으로 항해하려고. 항해하다가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잠깐 멈췄어.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계속 항해했고 마지막 지도 채우기로 했어.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또 다른 곳에 들렀는데 라디오에서 뭔가 들렸어. 뒤에 어디? 그래서 내 미스터리 목소리 친구 말을 들었지. 뗏목 돌려. 그래 친구. 돌아가는 중. 안 돼. 기 말이 맞았어. 진짜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어. 근데 다시 돌아가는 길에 밤이었고 잘 안 보였어. 내 계산으로는 컨테이너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근데 어디에도 안 보이는 거야. 어쩌다 길을 잃은 것 같아. 그래도 친구맨이랑 이 아름다운 일출을 즐길 수 있네? 근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 해가 평소랑 다른 쪽에서 뜨는 거야. 컨테이너 위에 있을 때랑. 이 정보를 이용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았어. 놀랍게도 내가 실제로 맞았어. 멀리 내 컨테이너가 보였어. 응. 그리고 돌아왔을 때 마지막 지도를 벽에 붙였어. 그걸 통해 알게 된 건 내가 물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야. 아니, 괜찮아. 거기에 20일이나 썼지만 괜찮아. 하하. 그래서 다 끝내려고 했는데 슬프게도 살아남았어. 그 다음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다이아몬드 물통을 만들었지. 다이아몬드 물통까지 만들었어. 근데 토템은 자랑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낚시해서 얻으려고 했지. 95일째. 마이크로 미스터리한 사람이랑 연락하려고 했어. 근데 답이 없어서 주변을 둘러봤지. 태양을 보려고 했어. 그리고 토템을 얻으려고 계속 낚시했어. 토템 빼고 다 얻었어. 그리고 운전대 근처에 나침반 놨어. 더 쉽게 길 찾으려고 그림도 좀 더 만들었어. 내 컨테이너 더 아늑하게 만들려고. 슬렌더맨한테 멈췄어. 아마 이틀 뒤에 규한테 말 걸어볼까. 근데 생선 요리하다가 라디오에서 뭔가 들렸어. 숨어. 누구로부터 숨으라는 거야. 물론 난 안 무서웠어. 혹시 모르니까. 내 컨테이너 주변을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그래서 그냥 잤어.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모든 게 완전히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계속 낚시했지. 드디어 토템을 얻었어. 좋아. 그리고 매니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었어. 그래서 걔를 컨테이너 안으로 옮기기로 했어. 완전.
특정 지점에 정확하게 넣는 작업. 정확한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작업. 컨테이너에 들어가게. 하지만 너무 많이? 추락 데미지를 입고 죽지 않게.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어. 컨테이너가 계속 흔들렸으니까. 가끔. 블록이 가장 무작위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어. 거의 328번째 시도에서 자살할 뻔한 후에 맨이 낚아 올렸어. 멋지게 360도 돌아서 컨테이너에 착지했어. 그래서 살짝 밀어서 지붕 위로 올려줬어. 당연히 매니가 헬리콥터로 변신하기 시작했어. 날아가기 전에 배에 태워야 했어. 하루 종일 낚시하면서 토템도 얻었어. 마지막 발악으로 99일째. 주파수로 말 걸어봤어. 아무도 날 구하러 안 오려나 봐. 내 친구 매니한테 인사했어. 내 토템 하나 줬지. 그게 진짜 걔한테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 그래서 내 주변에 뭐 있나 확인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니까 깨끗한 신호가 들렸어. 나를 위한 구조 작전인가? 날 위한 거야. 그래, 나 맞아. 나 빨간 컨테이너 안에 있어. 여보세요. 내 말 들려? 나 여기 컨테이너 안에 있어. 혼자야. 마이어스 빨간색 컨테이너. 그래. 맞아. 좌표. 이게 지도상의 내 좌표인가? 저건 뭐야? 구조대가 날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컨테이너 여기저기에 캠프파이어를 피웠어. 이제 분명히 날 발견하겠지. 들었지? 매니. 우린 구조될 거야. 나랑 너. 친구. 나랑 너. 가자. 그래서 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계속 기다렸는데 무선 신호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 결국 완전히 끊겼어. 그래서 시간 때우려고 낚시했어. 해가 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올 것 같았어. 내일은 좀 다르길 바라면서 잠들었어. 여기 어디지? 헝거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 환영한다.